시청자 여러분, 김홍일 전 국회의원 혹시 아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이었고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김홍일 전 국회의원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면서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홍일 의원은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그 엄혹하던 시절 고문 후유증으로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살아있을 때 고통스러움을 다 잊고 저승에 가셔서 편히 쉬기를 빕니다. 고 김홍일 전 국회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김홍일 전 의원이 어떤 정치인이었는지 아버지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어머니인 이호 여사와의 숨겨진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연구소장,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윤태곤 시장은 김홍일 전 국회의원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 정치 쪽에 취재를 하고 기자 생활을 할 때는 거의 정치 활동을 안 하셨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했을 때 이제 장례식장에서 봤던 이제 그 기억이 남는데, 저도 이번에 쭉 보니까, 김홍일 전 국회의원을 이제 대통령의 아들로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인생을 생각하면은 대통령의 아들 기간은 5년이었는데, 정치인의 아들이었던 기간은 거의 50년이었지 않습니까? 뭐 영광도 있고 부담도 있었겠지만 그 짧은 기간보다 그 앞에 인고의 세월이 훨씬 더 길었던 거는 아버지와 마찬가지가 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성철 소장님은 김홍일 전 의원이 몸담았던 정당과는 반대쪽 정당에서 오래 일해 오셨는데 김홍일 전 의원 의정활동할 때 직접 뵌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이분하고 그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제 서울의 독립문에 있는 대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분이 대신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처음 뵌 것은 87년도예요. 그때 이제 평민당 후보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저희 고등학교에 와서 아침 조회 시간에 이제 훈화 같은 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지도부, 선도부 같은 거를 해서 그때 이제 직접 제가 인사를 드리고 악수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96년도에 그 배지를 달고 국회에 등원을 하셨을 때 이렇게 힘겹게 옆에서 누가 부축을 해주면서 힘겹게 막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쫓아가서 비록 제가 그때는 신한국당에 있었지만 쫓아가서 제가 고등학교 후배입니다라고 인사를 했을 때 되게 웃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987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의사소통이나 뭐 행동하고 이러는 게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약간 불편해 보셨지만은 아주 뭐 정상적으로 그때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불과 한 9년쯤 뒤에 만났을 때는 국회의원이 되긴 했는데 오히려 상당히 행동도 힘들어 보였고 상임위장에서 이제 질의 질문 같은 발도 그때 되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자연스러워서 되게 안타까웠었습니다. 예, 박문신 의원, 김홍일 전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다. 고문 후유증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15대 국회 때죠. 이제 당시 제가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출입할 때인데 그때 이제 몇 차례 그 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도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뭐 몸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자연스럽다 하는 느낌이 조금 좀 있긴 있었을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경험이 있는 거죠. 그 74년도,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경희대학교 대학원생 시절일 겁니다. 이때 이제 민청학년 배후 조종자 혐의로다가 한 차례 고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80년에 있었던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 때 이제 신군부에 끌려가서 이제 보안사에서 받았던 고문. 이건 본인이 그 자서전 성격의 에세이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는데 그때 받았던 후유증 그것이 이제 이른바 파킨슨 병이라고 해서 그 때문에 굉장히 몸이 불편한. 그러니까 결국
그 삼선 의원입니다만 사실 김홍일 의원으로 기억하는 것은 이런 고문 후유증 그리고 야권 지도자 아버지를 두었을 때의 그 어떤 정치적인 고난 그리고 대통령 자식으로서의 어떤 구속됐을 때의 사건 뭐 이런 것들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흔히 DJ의 아픈 손가락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가장 함축적으로 담겨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에 동교동 자택으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김홍일 전 의원이 살던 집으로 가서 1시간 정도 아무 말 없이 큰아들 김홍일 의원을 지켜보고 돌아왔다. 조금 전에 아픈 손가락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에 많은 정치인들이 찾아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모습 보이고요. 김관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김홍일 전 의원과는 또 남다른 인연이 있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인연이지만 연청, 그 연청 회장직을 서로 뭐 주고받았다, 같이 했다 그런 인연이 연청을 있죠. 이게 만든 게 네. 김홍일 전 의원이고 그걸 이제 이어받은 게 문희상 의장이니까요. 그 직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 뭐 이른바 DJ계가 없진 않지만은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은 문희상 의장하고 박지원 의원 2명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김홍일 전 의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인데 지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기자들에게 김홍일 전 의원의 별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고문과 관련한 그 후유증 때문에 파킨슨병을 오랫도록 앓았다 이렇게 박무신 의원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홍일 전 의원이 자서전에서 자신의 고문 그 경험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불과 얼마 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당시에 내가 김대중의 아들이냐? 너는 절대로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한다. 어차피 송장으로 나갈 테니까 피차 힘들게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해. 라는 말을 들으면서 구타를 당했다. 혹여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 자백을 할까 두려워 수사관의 눈을 피해 자살을 기도했다. 책상에 올라가 머리를 시멘트 바닥으로 쳐박고 뛰어내렸다. 이때 목을 다쳤다. 함께 끌려가서 연행돼서 조사를 받았던 신계륜 전 의원인가요? 페이스북을 보면 그 옆방에서 김홍일 전 의원의 절규가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도운 게 도대체 무슨 죄가 되느냐? 아버지를 도운 게 도대체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큰 소리로 절규하고 흐느꼈던 김홍일 전 의원의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39년 전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등장했을 때 대한민국 땅에서는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을 하고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 진술을 할까 봐 자살을 기도하고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불과 39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네요. 박문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 파킨슨병, 고문 이런 거 떠올리면 또 다른 정치인이 한 명 있죠. 이제 예. 김근태 전 예. 의원이 이제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그때 벌써 이제 80년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있었던 어떤 그 고문이 조금 뭐라 할까요? 좀 그 일상화돼 있던 그런 시절의 얘기인데 지금 저 옛날을 회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만감이 좀 교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홍일 전 의원을 저도 취재를 했었는데 사실 처음 만났을 때 젊은 기자였던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처음에는 김홍일 전 의원의 저런 과거의 아픈 고문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 당시에 김정현 지금 바른미래당 대변인가요? 그 보좌관을 했었는데 사실상 기자들과 김홍일 전 민주평화당 대변인 김정현 대변인 예. 기자들과 김홍일 전 의원 사이에서 통역을 맡았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김홍일 전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 김정현 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김홍일 전 의원의 답변을 받아주고 이 김홍일 전 의원의 생전 국회의원 당시의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뭐 오랜만에 보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예전에 동교동계 출신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윤철상 전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마 저 때가 15대 때 아닐까 싶습니다. 김몽일 전 의원도 15대 국회에 처음으로 등원을 했었는데 장성민 전 의원의 모습도 바로 옆에서 보이는군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김몽일 전 의원의 상태와 관련해서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언어 소통이 어려워서 대통령님과 소통이 안 돼 제게 알아보라는 대통령님 말씀에 연락해서 나도 무슨 뜻인가 이해를 못하니 글로 써 보내라라고 하면 네 하던 김홍일 의원, 홍일아 미안해, 내가 좀 더 친절하게 했었어야 했는데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빈소와 관련한 기사 보다 보니까 말이죠. 윤태곤 소장 혹시 그 기사 봤어요? 김홍일 전 의원과 친했던 전직 정치인들이 이 빈소와 관련해서 지금 빈소를 찾아서 추모하는 의원들 누구라고 명시하지는 않지만은 배신자. 이제 와서 또 저렇게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김홍일 전 의원이 오히려 통탄할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동교동계가 와해된 이후에 그 동교동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랐던 많은 정치인들이 이 정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건지? 그렇겠죠. 뭐 전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생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창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취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수성을 같이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김홍일 의원하고 같이 이제 오래 고생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고생을 했고 또 창업을 하고 수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김홍일 의원도 그렇지만은 의석은 가지고 있었지만 별로 이제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 이야기한 게 나를 통해서 했고 나도 글로 써서 보내라고 했을 정도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다 이제 뭐 서운함이라든지 또 지금 회한이라든지 그런 거겠죠. 예. 김홍일 전 의원 15,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17대는 혹시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주당을 떠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랐던 많은 정치인들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을 때고 열린우리당에 돌풍이 불었던 선거가 바로 17대 총선입니다. 17대 총선 앞두고 김홍일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시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던 정치인들은 박수를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낙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김홍일 전 의원의 탈당의 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치인 김홍일 교수 진솔한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께 평가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대통령께서 제 상대된 당의 된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저 당시가 2004년 1월입니다. 저 때 김홍일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당시 기사를 제가 보고 나서 저 김홍일 전 의원의 발언을 찾았던 건데요.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김홍일 전 의원의 바로 저 선택, 저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을 창당 준비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박수를 보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 힘이 약화돼야 열린우리당에 더 큰 힘이 쏠릴 테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모습이? 네,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예. 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열린우리당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받았는지 예.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열린우리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례대표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이 동교동계와 그 당시에 저 친노 그룹 간의 일단 미묘한 갈등에서부터 사실 시작일 그 연원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김홍일 의원이 의원직을 갖고 있었던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나라종금에서 인사청탁 뇌물 혐의를 때문에 2003년도에 기소가 돼서 2006년도에 이제 형이 확정이 되는데 그때 2004년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당이 2004년은 아니죠. 2004년은 총선이고요. 2002년이죠. 2002년. 그때 이제 그 민주당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당시 한화갑 대표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했던 당권파 그리고 노무현 후보를 중심으로 했던 쇄신파 이렇게 갈라지는데 노무현 후보 진영의 쇄신파 쪽에서 자 김홍일 의원은 저건 사퇴시켜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각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사실 동교동계와 친노의 그 뭐랄까요 갈등의 뿌리라 그럴까요? 그때부터 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보면은 계속 동교동계와 친노 친문 그룹이
일정 부분 좀 거리를 두거나 약간 갈등에 있거나 이런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 19대 총선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결국 그 동교동계의 권노갑 고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9대 총선 때는 이제 그 당시에 그 국민의당을 지지해주는 그런 것 이제 상황으로 쭉 이어져 가는 건데 아마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 그때의 화면이고 그 뒤에 다시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다시 입성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그때 난리가 났었던 거죠. 김홍일 전 의원은 사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 상징하는 인물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김홍일 전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니까 민주당에서 결사적으로 김홍일 전 의원을 붙잡았던 거겠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를 주고요. 김홍일 전 의원 혹시 기억 잘 못하시는 분도 200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아버지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서 꽃 한 송이 바치려 애를 쓰던 김홍일 전 의원의 모습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전에 화면에 나타났던 김홍일 전 의원의 모습 기억하시죠?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르고 좋아했던 많은 분들이 김홍일 전 의원의 바로 저 모습 보고 나서 참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저도 지금 다시 한번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 투병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저 그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딱 10년 전이죠. 2009년도 예.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모습이니까. 근데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접었을 때가 15대 때는 이제 저도 취재에 같이 했을 정도로 활동을 좀 했었고요. 16대 때부터 이제 사실상 그 활동을 중단했었는데 실제로 유영장학회라고 김홍일 의원이 만든 그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유영이라는 게 그 목포에 있던 유달산 그리고 영이라는 건 영산강 이런 것을 한자 한자 따와가지고 만든 재단이었는데 이때 2004년인가 2005년부터 이제 장학금 수여식 때 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 부인인 윤혜라 여사가 대신 이제 시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몸이 안 좋아져서 대외 활동을 사실상 하기 어려운 그 상태로 접어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9년에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빈소를 찾아서 꽃 한 송이 힘겹게 바치고 아버지라고 단 한마디 말을 했었다. 그 기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죠. 노영민 비서실장도 찾아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반독재 투쟁 과정에서 고인이 당했던 그 순환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대통령께도 보고가 됐나요? 네, 보고됐습니다. 전화라고 하신 말씀. 네, 아무튼 뭐 위로의 말씀 전해드렸고요. 네. 예, 노영민 비서실장 뒤에 최기선 전 의원의 모습 상당히 오랜만에 보이는데요. 예. 어찌 보면 이제 고 김홍일 전 의원께서는 제가 보니까 좀 대통령의 아들로서도 좀 불행한 삶을 좀 살았고 결국엔 국회의원으로서도 좀 불행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문식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뇌물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엔 의원직도 잃고 한때는 또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민주화를 위한 그분의 공헌과 진정성은 빚이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하늘나라 가서 고 김대중 대통령과 오손도손 부자의 정을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장석철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분이 한 분 더 계신데요. 조국 민정수석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은 야만의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시대는 변화했지만 남겨진 상흔은 깊다. 독재란 단어가 진정 무엇을 뜻하는지도 돌아본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사라졌던가. 나는 기억의 힘을 믿는다. 삼가 고인의 영명과 명복을 빈다. 그곳에서 아버님과 함께 화평의 술 한 잔 나누시길. 이렇게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제 김홍일 전 의원이 옛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고 주로 빈소를 찾았던 정치인들도 과거 함께 정치를 했던 분들이 많은데 물론 지금은 김홍일 전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이고 이 빈소에 상당히 많은
정파를 떠나서 많은 정치인들이 찾았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찾았는데 과연 빈소를 찾은 정치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의원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큰아들로서 그 정치적인 그 통지로서 그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참 이 정치하시면서 대통령 하시면서 정치 보복을 안 하신 대통령님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김 의원님 고인이 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의 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정치가 이제 좀 서로를 다 존중하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인은 자서전에서 대통령의 아들은 영광이 아니라 멍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 지도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누어야 했던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면서 고뇌도 매우 크셨을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서 정계에 입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김홍일 전 의원을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의 아들은 영광이 아니라 멍해다라고 하는 김홍일 전 의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에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야당에게 지금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과거에 적폐청산이라는 그 명예하에 이제 야당을 좀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좀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일침을 가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추구하셨던 그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는 것과 정말 그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좀 존중을 하고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가 또 한마디 좀 보태고 싶은 예. 게요. 팩트로 보면 나경원 의원 이야기가 맞아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이순자 씨 회고록에 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우린 제일 행복했다. 꼬박꼬박 이제 전직 대통령 하면 이제 불러주고 명절이면 이제 선물도 보내주고 인정을 해줬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이걸 좀 다시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컨대 5.18 망언에 대한 지금 뭐 이런 조치라든지 이런 입장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되갚음이 될 것인가. 이 되갚음이 잘 될 때 또 지금 여당을 위해서 왜 당신들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못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 말에 무게도 실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옥중에 있었는데 사면 복권을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피해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의로 가해자였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 복권됐던 바로 그 기억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윤태곤 실장이 해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같은 병원에 어머니 이호 여사가 현재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연세가 97세라고 하는데 이호 여사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이호 여사에게는 혹시 충격을 받을까 봐 김홍일 전 의원의 별세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박지원 의원, 이호 여사의 현재 상태 어떻다고 전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주무시고 계셔서 사모님, 박지원입니다. 박 실장이에요. 그래 눈을 뜨시고 왔어요?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제가 아까 빈소로 왔었어요. 금년에 97세이시고 약 한 달 전에 입원을 하셔서 건강이 좋다. 이건 아니고 그런다고 지금 현재 위독하시다. 또 이런 상태도 아니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언론사로서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렇게 좀 지금 김홍일 의원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데 이렇게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집안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박문신 의원. 그 민주화 투쟁, 오랜 옥고, 또 사실상 미국 망명 생활 이런 순환을 겪으면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마침내 대한민국 첫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그런데 장남은 고문 후유증 때문에 시달렸고 아들은 또 뇌물 받아서 감옥하고 뭐 큰아들도 마지막은 또 정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런 것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아들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재하면서 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그 자서전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죠. 영광이 아니고 멍해다. 예. 그리고 행복이 아니다. 불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속된, 그러니까 세속적 입장에서 보면은 가족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그 행복보다는 불행과 고통이 더 많았고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어떤 인동초라는 데서 상징하는 그런 불굴의 의지와 도전 그리고 그걸 성취해낸 집념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평가되지만은 그런 입장에서 아까 제가 좀 만감이 교차하고 좀 착잡한 느낌도 들 것 같다고 표현했었는데 아마 이런 상황을 아마 기억하는 분들일수록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 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기억이 다시 나네요. 지금의 정치인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 예, 고 김홍일 전 국회의원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